자, 이번에는 그 사건의 실체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먼저 좀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요.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한 서당에서 이 폭행, 학대 사건. 이게 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보니까. 또 서당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자, 이게 보니까 10대 남학생들이 이제 또래한테 이렇게 이런, 그냥 폭행도 아니고요, 보니까. 그 성적인 고문도 일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박 변호사님. 지난해 2월 경남 하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10대 남학생이 함께 생활하던 또래 학생 2명에게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합니다. 예. 거부를 하자 가해 학생들이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하고요. 예. 화장실로 끌고 가서 끌어안친 다음에 실제로 한 학생이 체액을 뿌리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 엎드리게 한 뒤에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도구를 넣기까지 하는데 제가 언급하면서도 상당히 거북합니다. 예. 그 외에도 평소에도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승재현 연구위원님. 네. 이게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일이 터져 나오니까 서당 측에서 이게 학생끼리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모두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불편했던 거는 서당도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 이걸 관리해야 되는 교육청 그리고 하동공까지 딱 터져 나왔을 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서당이 우리가 어떻게 다 알 거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서당이라는 곳이 사실상 어떤 곳인가 하면 가정으로부터 장기간 단절되어 있는 곳이고 또 집단 하숙형 서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억압적 문화가 나와요. 예절을 가리킨다, 좀 바른 행실을 가리킨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은 상존할 수 있는데 그 폭행이 발생했을 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서당이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폭행에 대해서 관리 책임에 부실이 있다.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박성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입에 담기 참 힘들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이런 일을 서로 저질렀는데 도대체 어떻게 영화를 봐서 그런 겁니까? 뭘 보고 이렇게 무방범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벌인 자체가 이게 좀 상상이 갑니까? 이 피해 학생에 따르면은 평소 가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폭행이 자주 있었는데도 서당 측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요. 고문에 가까운 폭력이 자행됐을 당시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함께 기숙사 방을 쓰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후에 한 방을 쓰는 사람이 바뀌면서 조금이나마 분리됐지만 방을 옮긴 뒤에도 가해 학생들이 방으로 불러서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에 따르면 방을 옮긴 뒤에도 이들이 불러서 때렸기 때문에 관리자가 CCTV 확인만 철저히 해서도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서당 측이 학생 간 갈등을 일상적인 일로 봤기 때문에 퇴소할 때까지 피해가 계속됐다는 것이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10여 명이 일상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장난을 빙자한 주먹질뿐만 아니라 빗자루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기도 하고 하루에 2-3명씩 괴롭혔다고 하는데 일부 피해자가 관리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상황만 정리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당 측의 시각 자체가 다소 아니합니다. 폭력성이 강하거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특이사항이 있어서 싸움이 종종 일어났지만 학생들 특성상 싸움이 자주 있었고 상황을 인지하면 곧바로 관련 학생을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폭행 사건을 알면서도 외면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이 학원이 서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굉장히 총체적 부실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보이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사실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서당의 원장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의무를 굉장히 부실하게 했고 서당 이런 내부 이런 뒷전이다. 또한 뭐 간식비라든가 기숙사 건축을 할 때 학생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 원장도 상습적인 폭행을 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의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걸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총체적인 문제와 부실이 있는 수단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이 충격이 참 크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요. 이제 재판 앞두고 있는데 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 사건은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성폭력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가해 행위가 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형도 상당히 높은데 일반 성인의 가해 행위였다면 가학적 침해 행위인데다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고 상습범인 점에서 징역 5년에서 9년 사이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이 19세 미만 소년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소년의 특성을 감안해 그 형이 상당 부분 감경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충격적인 가해 행위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 형량이 대폭 감경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승재현 연구원님. 네네. 이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서당 측 그러니까 원장이라든지 운영하는 쪽에서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가해 학생만이 아니고 서당 측 책임은 좀 물을 수 없겠습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일부 시설만 학원에 등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아동군에서는 문제가 된 두 개의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고 제가 아연 실색을 했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연피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냐 싶어서 되게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남교육청하고 화동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어떤 불법이 있으면 행정상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참 이런 게 답답한 게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IM 성교원이라고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매체가 된 학원인데 이 대안은 저기 말씀하시는 건 상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북 상주? 전수조사하겠다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라는 의미와 한다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으면 그 불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동군에는 14개의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 14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관리 그리고 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취소라든가 폐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동 101명에 대한 피해 전수조사도 한다는데요. 그를 통해서 피해가 나왔고 그 피해에 서당이 일정 부분 방임했다라는 분이 보인다면 그게 관리 책임자들에게는 이 폭행에 대한 방조 혹은 직접 폭행을 했다면 직접 폭행 대상자로서의 처벌 이런 걸 다 열어놓고 좀 엄혹하게 처벌해야지 정말 그 학생의 충격이라는 건 이루 상상할 수 없을 거잖아요. 피해 학생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당국과 그다음 교육청, 하동군이 좀 엄혹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사건을 좀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방금 승재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지금 뭐 서당이 10여 개가 있는데 네. 다른 또 뭐 추가 뭐 고소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입건된 뭐 이런 사례 좀 있습니까? 실제로 다른 서당에서도 딸이 변기물을 마시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아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등 폭력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면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이처럼 기숙형 서당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승 위원님께서 행정처분, 형사처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서당들이 제도권 내에 온전히 편입돼 있지 않다 보니 폭넓은 행정처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부분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서당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당은 현재 학원법에 따른 교습소 학원도 아니고 이 수련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 시설도 아닙니다. 사실 지난 2018년 청학동 서당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법원이 예절 인성교육 등 교습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면 모든 서당은 등록해야 한다고 판시를 했고 이후에 서당들이 개인 과외 교습자 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주체가 서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운영하던 서당 시설 자체는 폐쇄하지 않고 숙소, 즉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하숙 개념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교습소 학원, 청소년 수련 시설로 보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폭력 사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숙소로 운영되고 있는 서당도 기숙형 학원 등으로 구성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좀 더 폭넓은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지현 연구원님, 서당 측에서 근데 뭐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주장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뭐 서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 온전한 비난이 자기들한테 좀 가게 되는 건데 그 서당의 학생을 맡긴 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폭행을 당하고 내가 진짜 가혹한 행위를 당하기 위해서 서당에 가는 건 절대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면 서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모로 부적절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아까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너무 말씀 잘 주셨지만 언제나 행정이 뒷북 행정이라는 걸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2018년 그 사건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잘 이제 정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2021년 지금 현재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학원이라는 기숙사 형태의 서당은 한 영역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집에 올 수 있지만 기숙사 학원은 24시간을 같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또래 문화를 생각하면 폭행이 확산되지 폭행이 중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떤 폭행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는 입이 10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먼저 지고 어떻게 피해 학생들에게 보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선행적인 반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하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2부 돌아와서 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요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